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파TV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GB80 쿠페 모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쿠페 모델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 당시 또 너무 정신도 없었고 일반 모델과 쿠페 모델의 차이점도 자세히 안 알려드린 것 같아요. 최근에 이 가격이 공개가 되면서 뭐 안 좋은 반응들도 있었고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내서 GB80 쿠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차이점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가지고 왔어요. G80 전동화 모델이에요. 리본카가 20만이 달성이 바로 그 기간 안에 된다면 한 분을 뽑아서 그 한 분한테 바로 드리는 거죠. 좀 더 실속 있는 좀 이벤트를 좀 해서 많은 분들께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가격이 공개가 됐죠. 8,255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야, 이게 쉽지 않은 가격인데 기존 GB80 일반 모델도 452만 원이 가격이 인상이 돼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GB80이 또 워낙 인기가 많은 모델이기 때문에 일반 그냥 기본 모델은 무난무난하게 계약도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GB80 쿠페 같은 경우에는 452만 원이 인상이 된 모델에서 무려 1,355만 원이 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8,255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어떤 부분이 다르길래 1,325만 원이나 더 비쌀까? 일단은 외관의 디자인이 좀 다릅니다. 아마 자세히 보지 않는다면 그 차이점을 찾기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면을 보면 어떤 차이점이 느껴져요?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크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GB80 쿠페 같은 경우에는 크롬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듀얼로 안쪽에는 약간 패턴을 다르게 넣어놨어요. 더블 G 매트릭스 패턴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짝 다크 크롬의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무게감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프론트 범퍼를 보면 이런 좀 무늬들 있죠. 이런 홈 같은 부분들, 크롬이 이어져 있는 연결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쿠페와 일반 모델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번에 GB80 쿠페가 출시가 되면서 뭐가 이슈가 있었죠? 바로 엔진 스펙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쿠페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과연 새로운 엔진이 출시가 되는지, 과연 어떤 출력을 보여줄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일반 모델과 마찬가지로 2.5, 3.5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GB80 일반 모델에는 선택할 수도 없는 3.5 슈퍼차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추가가 됩니다. 물론 옵션 가격이 엄청나요. 3.5 가솔린으로 넘어가게 되면 420만 원을 추가를 해야 되지만 GB80 쿠페에 무지막지한 주행을 느끼고 싶다 하면은 이 3.5 슈퍼차저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935만 원의 가격을 더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시작 가격이 얼마라 그랬어요? 8,255만 원부터 시작한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935만 원을 더한다면 9천만 원이 그냥 훌쩍 넘어가는 이 시작 가격이 되는 거죠. 마력도 415마력으로 한 35마력 정도 올라가고요. 게다가 이제 외관에 보면 지금 크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하지만 3.5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다크 크롬이 추가돼서 외관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쿠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캘리퍼가 다 검정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모델과도 또 달라요. 하지만 만약에 3.5 슈퍼차저를 선택하게 되면 이 부분이 빨간 색깔 캘리퍼로 바뀌는 거죠. 뭔가 강렬한 존재감을 좀 더 보여주고, 페달도 지금 그냥 일반 고무 패턴으로 되어 있는 페달이잖아요. 메탈 페달로 바뀝니다. 이거는 외관적인 그냥 차이고 주행에 대해서도 조금 달라진 게 있거든요. 바로 스포츠 플러스가 추가가 됩니다. 이거는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AMG도 그냥 일반적인 AMG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고성능, 뭔가 63 AMG 막 이런 애들은 스포츠 플러스가 추가됩니다. 이 스포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주행의 극강의 퍼포먼스를 느껴지게끔 만들어진 세팅이 들어가요. 그리고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건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 있는데 트윈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4발짜리 큰 거 있잖아요. 요게 3.5 슈퍼차저를 선택하면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 모델과 1,325만 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뭐가 차이가 나는지 이것도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작하는 이 스타트 휠 크기가 달라요. 원래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19인치부터 시작을 하는데 쿠페는 20인치 휠부터 시작을 합니다. 20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130만 원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들어가는데 이 쿠페 모델은 기본적으로 요 20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쿠페 전용 서스펜션이 추가가 됩니다. 이거는
이 기본 모델에서 옵션을 추가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실내로 넘어가게 된다면 디자인 셀렉션 1 요게 기본 적용이 돼요. 요거는 150만 원 옵션을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기본으로 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350만 원 4륜 구동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옵션을 계산하면 대략 한 6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거 말고 그러면 다른 부분의 차이는 뭐냐? 이 테일램프의 문양이 이거 자세히 보면 일반 GV80과 달라요. 일반 GV80은 이 무늬 패턴의 끝이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GV80 쿠페는 G80 같은 약간 반대로 이 선이 꺾여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쪽 옆에 측면 라인을 보면은 GV80 기본 모델에 여기 루프렉이 들어가거든요. 옵션과 상관없이 프리미엄 SUV다 보니까 다 들어가요. 하지만 지금 이 쿠페 보면 안 보이죠? 야, 뭔가 안에 들어가 있다든지 숨겨져 있구나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커버가 숨겨져 있죠. 평상시 이제 사용 안 하다가 여기 이제 가로형 바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많이 좀 놓치는 부분이 단순히 그냥 C필러가 낮아졌다라고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열의 끝에 선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 파나볼릭 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파나볼릭 라인이 싹 낮아지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뒷좌석의 이 공간이 조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쪽에 리어의 이 스포일러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한 기본 모델보다 25mm 더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5cm 정도 더 길어졌기 때문에 뭔가 조금 라인이 기본 모델과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 뒤쪽에 스포일러도 원래 기본 모델에는 없지만 이렇게 추가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이 면발광이라 확실히 엄청 눈에 들어오죠. 엄청 밝아요. 그리고 중간에 쭉 이어져 있는 이 브레이크 등이 저 멀리서 봐도 일반 GV80과는 차이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카메라 하나 있잖아요. 이거 무슨 카메라? 야, 이거 디지털 룸밀러가 추가가 됐으니까 이거 새롭게 추가된 디지털 룸밀러 카메라 아니야? 빌트인 캠 카메라. 이게 빌트인 캠 카메라고요. 이 디지털 룸밀러 카메라는 이 안쪽에 있어요. 이게 이제 디지털 룸밀러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렁크 공간도 차이가 있죠. 644리터예요. 일반 GV80이 735리터예요. 대략적으로 한 90리터 정도가 더 작아졌는데요. 파나볼릭 라인 때문에 차가 좀 낮아졌잖아요. 단순히 이 용량뿐만이 아니라 트렁크 공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좀 보기는 합니다. 이 러기지 스크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X5나 X6도 동일한데 그냥 일반 천에다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GV80 쿠페도 비슷해요. 좀 더 단단하고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러기지 스크린 안 쓰는 분들 많아요. 이거 좀 번거롭다, 불편하다 그러면 보통 GV80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빼가지고 이 안쪽에 이런 식으로 수납할 수가 있거든요. 쿠페도 똑같아요. 똑같이 넣어놓을 수 있는데 뭐가 차이냐? 이 쿠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뺄 수가 있어요. 요거까지는 빠지는데 이 옆에 있는 데 있죠. 이건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약이 있다는 거죠. 요즘 이런 프리미엄 차들 GV80 타시는 분들은 골프를 많이 가요. 골프 무조건 가거든요. 그러면 이 골프의 또 필수적인 게 골프백 4개와 보스터백 4개가 들어가느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쿠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골프백이 3개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 쿠페 한번 타보려고 했는데 골프백이 안 들어가서 그냥 일반 모델 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거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5인승밖에 없습니다. 6인승, 7인승 없어요. 쿠페 모델은 5인승 단일 모델로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천천히 둘러보니까요. 요 기오스 패턴 무늬 그 로고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달라지게 또 있습니다. 키 디자인이 G90처럼 조금 더 고급스러워졌어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거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 비싼 차, 뭔가 좀 고급스러운 차 이러면은 되게 묵직한 거를 좋아해요. 문짝도 뭔가 닫았을 때 되게 묵직하고 차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은 이 키도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무거운 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런 차를 사는 소비자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고급차 좋아하는 분들은 살짝 묵직한 걸 좋아하는데 이런 키도 살짝 좀 무거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자, 제가 이 키를 가지고 왔냐면 이번 GV80에는 페이스리프트에 추가된 게 있죠. 바로 웰컴 라이트가
추가가 됩니다. 기가 막히죠. 이 웰컴 라이트 굉장히 예뻐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로 되면서 GB80 이제 MLA 헤드램프가 추가가 됐잖아요. 요게 G90 때 처음 적용된 이 LED 헤드램프가 들어갔는데, 요게 지금 웰컴 라이트가 기존에는 다른 차들은 뭔가 모드를 바꾸는 게 많이 없어요. 기껏 해봐야 뭐 하나 두 개 정도 들어갔는데, 이번 GB80은 무려 3가지 모드를 웰컴 라이트로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딱 우리가 보여준 거는 다이나믹이에요. 뭔가 역동적이고 빠른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선 이 다이나믹을 선택하면 되고요. 기본적인 모드가 컴포트고, 나는 좀 더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아, 내추럴 선택하시면 부드럽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 GB80도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GB80 쿠페에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웰컴 라이트가 후면부에도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은 디테일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카네 타임을 이용해서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바흐가르트가 시즌2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원래 기존에 36,500원이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29,000원대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고요. 우파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원격 스마트 주차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대각선 주차도 당연히 되고요. 앞뒤로 이제 차를 빼는 것도 들어갑니다. 요거는 저희가 시승 행사가 아마 11월 달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시승 행사 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차가 또 워낙 크니까 이 원격 스마트 주차가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한 거죠. 자, 그리고 옆쪽에도 GB80 쿠페 다른 컬러가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죠. GB80 쿠페, 이런 쿠페 모델에는 이런 컬러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예전 G80 때도 있었어요. 블레이징 레드라고 하는 컬러가 있었는데 똑같은 컬러는 아닙니다. 얘는 마우나 레드라고 하는 컬러로 GV80에 들어가 있었던 컬러예요. 컬러가 확실히 화려하니까 우리가 못 봤었던 부분들이, 좀 안 보였었던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뭐냐? 이 하단에 이제 있는 사이드 쪽에 있는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의 포인트들이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일반 모델이기 때문에 크롬으로 들어가 있지만 만약에 3.5 슈퍼차저면 블랙 하이그로시랑 다크 크롬이 들어가잖아요. 좀 더 무게감 있는 느낌을 확실히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사이드 쪽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 블랙 하이그로시가 이쪽 하단 디피저 쪽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디자인을 보면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G80 스포츠, 지금 현행 모델에서 볼 수 있었던 약간 좀 존재감 있는 그런 범퍼 디자인이 저는 눈에 좀 띕니다. 자, 그리고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예전에 제가 롤스로이스 리뷰했을 때 그 롤스로이스 로고는 돌아가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차 휠이랑 바퀴가 돌아가도 롤스로이스 이거 엠블럼 안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제네시스도 플로팅 휠캡이라는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뭐 큰 돈은 아니에요. 9만 원만 추가하면 되긴 하지만 그런 작은 디테일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리고 지금 22인치 휠이 끼워져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 있는 22인치 휠에는 흡음재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19인치나 20인치에는 안 들어가고 22인치에만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실내 시트랑 외관 컬러는 그 영상 마지막쯤에 설명해 드릴 텐데, 지금 보면 오렌지 스티치가 들어가죠. 그리고 카본 패턴의 무늬가 추가가 됩니다. 재미난 게요, 이 시트에 보이는 요 오렌지 스티치와 마찬가지로 안전벨트 색깔까지 달라집니다. 내가 빨간 색깔 스티치를 선택한다 그럼 빨간 색깔, 그리고 그레이나 일반적인 그냥 검정색을 선택한다 그러면 검정 색깔 안전벨트랑 스티치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죽에 있는 이 무늬 패턴 있죠, 시트. 이 시트 무늬 패턴도 일반 모델과 쿠페 모델의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D컷 핸들이 또 추가가 되고요. 또 그다음에 이 디지털 룸밀러 들어가고, 추가되는 게 뭐냐면 저는 요거 조금 놀랐어요. 바로 이제 앰비언트 무드등이 이쪽에 중간 하단부도 들어가고, 컵홀더 주위에도 앰비언트 무드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기아도 자세히 보면 이 안쪽에 앰비언트가 추가돼서 생각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문인식 패턴이 있고요. 오픈 트레이가 사라졌죠. 원래 기존의 GB80에는 이 오픈 트레이가 뚫려 있었어요. 중간에 이제 공간도 있고 수납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오픈 트레이가 사라지고 이 센터 콘솔의 위치가 더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컵홀더도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요즘에 음료수들이 많이 커지잖아요. 거기에 맞게
이 컵홀더의 크기도 조금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안쪽에 잠겨져 있는데 이번에 그 향기 트레이 있죠. 여기 추가가 됐어요. 요 G90에 들어가 있는 포인트인데 그게 같이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센터 콘솔이 낮아지면서 이 송풍구가 하나로 이어져 있죠. 그리고 일체형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G90보다 더 좋은 게 들어간 거예요. G90에는 그냥 LED 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얘는 한 등급 더 위에 있는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터치 방식인데 요거까지 이제 OLED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 그냥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고 보시면 되고, 시트 포지션이 좀 뭔가 낮아졌다라는 느낌 들거든요. 전체적인 시트 포지션은 올라갔는데 이 전방의 시야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일체형으로 이어져 있는 27인치 이 OLED 디스플레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시야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주행을 해봐야 정확히 느낄 수 있지만 이렇게 앉은 것만으로도 시야가 되게 많이 좋아졌구나, 그리고 시야가 높아졌구나 라는 걸 조금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C타입 단자가 바뀌었어요. 원래 이제 USB 타입이었는데 C타입 단자가 들어가고 UV 기능, 살균 기능이 또 추가된 것도 이번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은 쿠페 모델 폴딩 할 때는 이게 수동이거든요. 하지만 GB80 쿠페는 다 전 자동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게 왜 자동인 줄 아세요? 7인승 모델은 이거 3연에 탑승한 사람이 혹시나 이제 비상 상황에 빨리 나와야 되는데 사고가 나서 전력이 끊어져 가지고 안 움직이면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시트 움직이는 거, 앞으로 움직이는 거는 수동인데, 쿠페 같은 경우에는 5인승이기 때문에 굳이 수동으로 만들 필요가 없죠. 뒤에 사람이 안 타기 때문에 자동으로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됩니다. 메탈 도어 스코프가 깔끔하네요. 이런 무늬들도 좀 좋고, 그 다음에 이쪽에 썬루프도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편이에요. 등받이 각도도 이런 식으로 꽤 많이 눕혀집니다. 그러니까 쿠페 모델이라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이 공간이 굉장히 좁은 거 아니야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엄청 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뭐 못할 정도로 좁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뒷좌석이 리클라이닝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트도 이거 뒤로 가요. 앞으로 뒤로 조절할 수도 있고요. 뒤쪽에 통풍 시트도 추가됩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 B필러 쪽에 송풍구가 없는 거는 살짝 아쉽기는 해요. 이 중간 2열 센터 쪽에 공조기가 있기는 있는데 B필러 쪽에도 좀 뭔가 송풍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자, 보면은 여기 220V와 USB C타입 단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선블라인드 이 커튼, 뒷좌석 커튼이 수동이에요. 원래 이거 그냥 일반 모델은 자동이거든요. 근데 쿠페는 수동으로 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 공조기가 풍량 조절하는 거 원래 앞이랑 연결되어 있어 독립이 아니었거든요. 이전에도 그렇고. 근데 온도 조절도 따로 되고, 그리고 풍량까지도 따로 조절됩니다. 이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고 쿠페 모델에 또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확실히 바뀐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차이점이 이 시트도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되게 다양하고 화려한 시트들이 추가됐거든요.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거 1번, 2번, 3번, 4번 요거랑 요거 8번까지 조합을 해서 시트가 들어가고요. 쿠페 모델에만 선택할 수 있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요 2번 바닐라, 그리고 5번, 6번, 7번 이런 식으로 좀 더 화려한 컬러의 시트가 들어간다 보시면 되는 거죠. 이 가죽도 가죽이지만 외장의 컬러도 또 추가된 게 있죠. 아직 전 시장에는 신규 컬러가 안 나왔어요. 이거 또 나온다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 이 스토르 그린 요게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컬러예요. 오묘한 초록색의 느낌이 조금 나고요. 와, 쿠페에는 이 베링블루 전용 컬러가 들어왔는데 요 색상 쉽지 않죠. 약간 하늘색 느낌도 나고 회색깔 느낌도 나고 되게 오묘한 느낌이 나요. 아마 실제로 나온 차를 본다면 존재감 하나는 확실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마우나 레드가 아까 보여드렸던 빨간색이고, 무광 컬러로 이렇게 4가지, 그리고 스토르 그린 이번에 추가된 컬러에도 무광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그냥 일반 블랙 하이그로시예요. 만약에 시그니처 셀렉션 1 옵션을 추가한다면 요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는 요 트림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거 무늬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약간 G90에 들어가 있는 이 G 매트리스 패턴, 그 느낌 나죠? G 매트리스 패턴이 아마 150만 원인가? 옵션 추가해 됐는데 그 무늬 패턴이 이 GB80에는 또 기본으로 들어가요. 제 기억으로는요, G90 출고하는 분들 중에 요거 150만 원 주고 옵션 추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시그니처 셀렉션 2까지 옵션을 다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요 리얼 우드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알루미늄을 더 좋아해가지고 요거는 조금 아쉽긴 하는데 그게 그 차이죠. 디자인 셀렉션 2를 선택하면 여기 이 4개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워빙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좀 밝은 컬러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리어 우드예요. 이렇게 화이트 컬러로 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쿠페는 어떻게 되느냐? 쿠페는 알루미늄 요게 기본이고, 왜냐면 이 쿠페는 디자인 셀렉션 1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디자인 셀렉션 2를 선택하면 이렇게 리얼 우드 검정색이나 카본, 리얼 카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일반 시트거든요. 여기 보면 자, 스티치가 지금 그레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안전벨트도 그레이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확실히 차이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센터 암레스트에 이제 열선이 추가되잖아요. 재미난 게 이 암레스트가 통일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열에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반으로 나눠져 있죠. 운전석에서 만약에 열선 시트를 키면 반을 갈라가지고 왼쪽에만 들어오고, 조수석을 키면 이 우측에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 암레스트 열선 불편해, 너무 더워 이러면 여기 시트 선택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시트 열선 시트도 넣고 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차이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일반 모델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차이점이 아까 캘리퍼로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22인치 휠 옵션 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3.5에는 이거 브론즈 코퍼 색상이 들어가고 2.5는 실버로 들어갑니다. 딱 봐도 전면 다르죠. 이게 듀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크롬으로 들어가 있는 거, 뭔가 좀 더 크롬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일반 모델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죠. 뱅앤올루슨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 돌비 애트모스가 추가가 돼요. 기가 막혀요. 이거 언제 줬냐면 그 영화 볼 때 OTT 또 되잖아요. 영화관에서 내가 보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뱅앤올루슨 오디오 옵션은 무조건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나 제네시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옵션 오디오 좀 잘 안 넣거든요. 요즘에 좀 넣기는 하는데 좀 더 매력적인 포인트를 하나씩 추가해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오늘 좀 많은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드리긴 했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워낙 많아요. 쿠페 모델도 있고 일반 모델도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긴 합니다. 저희가 또 나중에 일반 모델도 한번 더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 조만간 시승 행사를 통해서 쿠페 모델의 그 서스펜션의 댐퍼 차이, 그리고 일반 모델이 과연 얼마나 더 조용해지고 주행감이 달라졌는지도 빠르게 여러분께 최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